안녕하십니까. 4hours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셨습니까? 전일 바이오 주식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1% 이상의 하락을 좀 했었네요. 차트를 보니까 저점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늘 G20 회담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향후 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관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기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여전히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바이오 관련 주식 같습니다. 전부 파란데요.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잠깐 보니까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2130선 가까스로 지켜 오늘이 6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이었나요? 잠시만요. 네,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거래였네요. 오늘 바이오 반대 매매 속출했고 윈도우 드레싱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윈도우 드레싱을 기관들이 할 수 있는 말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을 하지 않고 아마도 G20 회담 이후에나 뭔가 좀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기사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전일 좀 상승했었고요. 니케이 상해 전부 좀 팔았네요. 자, 먼저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2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선물은 좀 매도했고요. 오늘 옵션 프리미엄이 좀 증가했었는데요. 아무래도 G20 관련해서 옵션 매수자들이 대거 옵션을 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큰 게 있다 생각하면 양매수 전략을 쓸 텐데요. 그런 옵션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좀 움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별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이 28일. 거래소 보면 외국인 연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좀 팔았는데 조금 팔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보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많이 사서 기관이 많이 잡히는데요. 연기금은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중기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은 오늘 좀 팔았지만 선물의 주된 세력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아직 15,000계약 정도 묶어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5,000계약 이상씩 팔면 아마 시장에 좀 쇼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외국인 선물 동향도 좀 잘 살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그냥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200일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200일선의 방향성은 현재 이렇게 우하향 중입니다. 어쨌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한다는 것 자체가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반등세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삼성전자는 200일선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20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좀 좋은 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암울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7월 중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좀 난항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워낙 중국도 좀 미국에 잘 대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미중 협상이 가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분 차트 볼게요. 오늘 분 차트를 보면 우상향 중에 그 갭이 떴던 날 이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이게
40일인데요. 이 42평선 위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상승의 방향성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G20이 관건인 거죠. 개파락으로 할 수도 있는 거라 어쨌든 아직까지는 긍정적 흐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종합주가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도 뭐 똑같죠. 5일선 위에 있고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시세를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전한 조정 중이긴 한데 역시 대외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어쨌든 우상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섣불리 고점이다 생각해서 뭐 풋옵션을 사거나 선물 매도를 하거나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정도 봤고요. 다음은 인기 있었던 종목들 좀 볼게요. 메지온, HLB, 먼저 HLB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메지온을 볼게요. 이건 선물 차트네요. 죄송합니다. 닫고요. HLB를 보겠습니다. 제가 전일 바이오 주식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유는 시세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온 상태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전일 종가에 물타기를 했거나 이랬으면 오늘 점 하한가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신약 출시가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악재 때문에 돌발적인 하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락은 하락으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미수나 뭐 물타기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이 늦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첫 하한가 때는 아니면 이 시세 아래 있을 때는 손절하는 게 옳은데 사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뭐 어떤 기준을 두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절이 답인데 또 이럴 때 또 반등할까봐 또 두렵죠. 내가 손절하면 오르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고요. 아무리 반등하더라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쌍바닥만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바닥이 확인이 된 이후에 이때쯤 사는 거죠.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이때 사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기준을 돌파할 때 사는 게 무릎에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진 않은 얘기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싸게 사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쌍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금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절을 추천드리지만 또 반등할까봐 두려운 게 주식시장이라 심리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싸다고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속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HLB 이렇게 봤고요. 메지온 보겠습니다. 정말 암울하네요.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이거 전일 표시해 놓은 건데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고 4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현재 이게 우상향 중이라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되면 이 정도 라인 어딘가에서는 바닥이 잡힐 확률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붕괴하려면 초대형 악재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좀 자리를 잡으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사실 매수 자리가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을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지온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현대바이오하고 파세코 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
저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리젠이라는 회사를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이오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큰 손실 봤었는데요. 바이오는 저한테는 좀 악몽 같은 주식 같아요. 현대 바이오는 기업이 좀 괜찮나 봐요.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이 라인을 돌파한 이후로 시세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바이오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밀린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차트적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매수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일단 보유자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라인까지 떨어진다면 손절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갔던 시세가 안으로 들어오고 주된 41선 정도까지 붕괴시키면 이제 시세가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들은 기준이 있다면 계속 보유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파세코였나요? 파세코 하고 넷마블이 있네요. 파세코하고 넷마블까지만 볼게요. 파세코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업은 정확히 몰라서 식기세척기 하던 데 아닌가요? 좀 보겠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 기업을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코스닥 제조업체. 1986년에 설립된 회사네요. 석유 난로, 산업용 열풍기, 생활가전. 아마 제가 좀 더 어린 시절에 결혼하고 설거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세코 뭐였죠? 파세코 식기세척기 조그만 걸 하나 산 적이 있는데요. 괜히 짐만 더 돼서 결국은 몇 번 못 쓰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파세코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차트를 좀 볼게요. 어떻습니까? 제가 40일선을 중시 여기는데요. 뭐 60일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60일에 한번 지지를 받은 적이 있고요. 60일을 기준으로 봐도 어쨌든 시세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밖으로 나가 있는 밴드 밖에 시세가 형성된 거라 계속적인 우상향이 좀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힘이고요. 주봉을 좀 볼게요. 주봉도 아직은 괜찮고 월봉도 신고가라고 봐야겠죠. 신고가 전략을 썼던 그 유명한 트레이더가 혹시 아시나요? 터틀 트레이더라고 리처드 데니스 팀이 52주 신고가였나요? 4주 패턴이었나? 4주간 신고가 나오면 매수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어디를 돌파하는 건 되게 중요한 시세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식 투자는 새로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었고 향후 움직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보유하는 구간이고요. 신규 매수자들은 그렇다고 뭐 고점에 막 따라붙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차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분차트도 보면 이게 30분 봉에 42평입니다. 42평에 정확하게 좀 닿는 경향이 있네요. 좀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랑 이 40이 올라가고 시세가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이 뭐 만원이든 12,000원이든 아니면 9,800원이든 만날 텐데요. 그때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눌림목을 제가 썩 좋아하진 않지만 상승 중에 눌리는 자리, 뭐 N자형 패턴 이렇게 뭐 설명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걷을 때, 이렇게 추세 라인을 걷을 때 이런 자리들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핵심은 이렇게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원래 핵심이 이렇게 돌파할 때 사는 건데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굉장히 고점에 사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싸게 사길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파세코 흐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넷마블. 넷마블은 게임 회사잖아요. 넷마블이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할지는 저는 좀 의아하네요.
근데 지금 뭐 주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200일선, 4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이건 매수 구간이 없습니다. 보유자들은 손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0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일 이평선이 어떤가요? 우하향 중이잖아요. 시세를 자꾸 지려고 합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봉도 그 밴드가 벌어졌다가 이제 좁아진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서 주봉상 아래쪽이나 위쪽을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은데요. 아래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갔다 아래로 가든 이런 방향성을 확인해야 될 구간입니다. 실제로 제 기준으로는 매수 자리는 이쪽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1만원인데 거의 14만원에 살려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대신 계속 빠지면 리스크는 없습니다. 사실 리스크 없이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넷마블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사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추세를 거봐도 이렇게 추세 라인에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차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서 계속 지지된다면 다시 오를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단 추세대를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기분이 안 좋네요. 그리고 200일선, 40일선 전부 하향 돌파한 상태라 개인적으로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마블까지 봤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즐거운 하루 또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hours였습니다.